제가 평상시에 전시 보거나 이렇게 뭔가 문화생활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작품들이나 이런 거 보면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 가치관 면이든 행동 방식의 면이든. 그래서 저도 뭔가 누군가한테 그렇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또 다행히도 제가 작품을 하는 건 아니고 제 이야기를 이제 제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좋을 것 같아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직업 자체가 이제 크리에이터다 보니까 제 이야기를 좀 하는 기회들이 다른 분들보단 좀 많잖아요. 근데 제가 딱 그런 검열 같은 부분에 있어서 평상시에 생각했던 것들도 좀 있고 해서 조금 더 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영향도 좀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한 여성으로서 저도 만만치 않게 검열에 대한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크리에이터 일을 하다 보니까 노출이 좀 많이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한 번은 이유를 저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SNS에 제 사진을 어느 모 사이트에 분들이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안 좋은 댓글들을 많이 남기셨던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왜 내가 욕을 먹을 일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되게 쉽게 무시를 할 수 있었는데, 이게 정도가 좀 과해지고 심해지다 보니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약간 일상생활까지도 한테 찾아올 것 같고 이런 경험을 한번 크게 하고 나니까 저는 보통 영상에서 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런 걸 할 때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멈칫 막히게 되는 게 생기더라고요. 이거 얘기해도 되는 건가? 막 이렇게 자기 검열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 사건이 조금 있고 나니까 조금 더 과해진 느낌? 제 스스로? 뭔가 이렇게 타의에 의해서 좀 이렇게 위협같이 느껴진 이후에 자기 검열은 좀 저도 생소하다 해야 되나? 좀 처음 크게 겪은 거라서 그게 좀 크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일반인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그때 좀 크게 깨달은 것 같아요. 아, 내가 여기서 그냥 넘어가면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쉽게 피해를 보겠다 싶어서 진짜 고소도 이게 진행을 할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돈도 좀 돈이고 시간도 시간인데, 내가 이렇게 돈과 시간을 들인 만큼 나는 그 사람들이 처벌을 제대로 받았으면 좋겠는데, 초범이다 이러면 되게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억울한 거예요. 나는 내 돈과 시간을 다 들였는데 이 사람은 그만큼의 처벌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고소를 진행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좀 그때 되게 답답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이게 우리나라 피해자들의 약간 현실이구나, 이런 느낌? 제가 이제 다른 어떤 수업 같은 걸 들어보니까 그분이야말로 정말 저처럼 뭔가 보여지는 직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인데 이런 경험이 있으셨던 분을 제가 만난 적이 있어요. 되게 그 일을 겪으면 나만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세상과 다 동떨어지고 되게 외로운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작품이나 이런 게 세상에 나왔을 때 이걸 보고서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라는 뭔가 연대의 의미나 이런 게 좀 보여지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랑 이제 친한 친구들 뭐 몇 명만 이제 그걸 알게는 됐는데, 제가 가장 힘이 됐던 거는 저 대신해서 화를 내준 것도 고마운데 방법을 제가 모르잖아요. 이걸 내가 만약에 뭐 고소를 진행을 하고 싶든 아니든 제가 혼란스러울 거를 이제 친한 친구들은 아니까 본인들이 이제 나서서 막 뭐 예를 들면 고소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준다든지 뭔가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를 위해서 해줄 때 저는 되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악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제가 이거를 만약에 고소를 진행한다면 제가 직접 그걸 목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못 하겠는 거예요. 뭔가 다시 한번 이거를 또 내가 내 눈으로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랑 친한 남자인 사람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부탁을 해서 그 친구가 이제 그걸 다 스캔을 해주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캡처도 해주고 이랬거든요. 근데 아, 나 대신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거에 되게 큰 힘을 느끼기도 했고, 다행히 반응이 이제 그냥 넘어가 막 이런 반응은 좀 없긴 했거든요. 확실히 알아보고 나서는 이게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걸 알고 나니까 이제 서로 그냥 아, 이거는 그냥 넘어갈까? 이렇게 이제 서로 이야기했던 건 있어도 듣고 나서 이제 야,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넘어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했던 친구는 다행히 없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너무 그때 그 도와준 친구들한테 너무 고마워요. 아직도.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되게 진짜 일상에서 느끼는 자기 검열도 되게 많잖아요. 아무래도 아까 말했듯이 가부장제 밑에 있다 보면 되게 하지마 하는 것도 되게 많고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때마다 그거를 잘 지나치자라고 생각을 해도 막상 이제 마주치면 이렇게 멈칫멈칫하고 그런 것들을 이런 작품이나 이런 전시를 가볍게 보시면서 아,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라는 뭔가 공감이나 연대 그런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메시지가 많이 이제 보여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래도 비슷한 연령대에 다른 어머니들보다 제 생각에는 워낙에 딸내미가 극성 맞아서 좀 이런 거를 예전보다는 좀 많이 받아들이시는 것 같긴 하거든요. 아직도 이제 평상시에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이제 하시는 말씀이나 이런 걸 들어보면 아, 아직도 엄마는 그 옛날 분이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검열뿐만이 아니라 그냥 여성 인권적인 여러 면에서도. 그래서 아, 엄마가 좀 이 전시를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었고,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그 남자 사람 친구 있잖아요. 그 친구한테도 뭔가 초대장을 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 친구가 저한테 말하기를 저 때문에 되게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됐다고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워낙 또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참에 그럼 이 전시까지 보고 왜냐면 이 친구도 어쨌든 남자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은 걸 보고 접하면 눈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나에게 검열이란 계륵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그것도 있고 천사와 악마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마음속에 천사 한 명, 악마 한 명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어떤 행동이나 생각을 할 때 여기선 또 이렇게 해 막 이러고 아니야 여기선 이렇게 해 막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모습하고 제가 자기 검열을 하거나 검열을 당하거나 하는 모습이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수백 번을 고민하잖아요. 이 내 안에서 아니라고 부정도 못하는 나는 검열 같은 거 안 하고 되게 당당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속으로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20년 넘게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 느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야망, 재력, 체력 엄청 중요한데 진짜 없으면 안 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약간 마음가짐인 것 같거든요. 강철 같아야 되는 것 같아요. 철 같은 것도 불로 엄청 뜨겁게 해서 이렇게 똥당똥당 하는 게 걔네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왜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나한테 닥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신념이나 이런 거를 쉽게 무너뜨리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강철 같은 마인드가 있어야 신념도 끝까지 가지고 갈 수 있고 이런 나를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를 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사실 저도 아직 어렵긴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것 같아요. 여성 인권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데 중요한 건 것 같아요.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중받는 방향성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충분히 뭐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들 하고 계시지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비혼인 페미니스트도 있을 거지만 미혼인 페미니스트도 있고 기혼자인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면에서는 또 뭐 저처럼 화장을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화장을 안 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 형태가 되게 어쨌든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런 페미니즘 담론이라든지 여성 인권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 이렇게 수면 위로 확 올라오게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러다 보니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옳아라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아직은. 근데 이것 말고도 세상에 다양한 방향들이 있잖아요, 줄기가.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존중이 되면서 그런 걸 다 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조금씩 나아가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여성 인권이라는 말을 쓰지만 어쨌든 인권에 대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과적으로는 뭐 여성 인권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날이 오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베스트인 우리의 목표지만 그 사이사이의 다양성을 좀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계속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은 이후로 저도 제 스스로가 망설이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옛날에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왜 이거를 이제 하나하나 다 망설이지라는 생각이 들 때 좀 되게 회의감이 많이 오거든요. 앞으로도 예전과 같이 혹은 또 예전보다 더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이나 언어가 사라지지 않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라는 점은 무사히 치러졌으면 좋겠고요. 무사히 열려서 무사히 아무도 아프지 않고 잘 끝났으면 좋겠는 게 가장 크고 기대되는 거는 워낙에 또 다양한 분야의 작가분들이 그것도 본인의 생각만을 담은 게 아니라 인터뷰이들이 다 하나씩 붙잖아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뭔가를 표현해내는 거는 또 되게 색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는 기대감도 좀 있고 합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